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물입니다. 이 물은 진물이 나는 병변과 관계가 있어 물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인의 몸이 어떤가에 대해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몸은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물의 중요한 기능은 근본적인 데 있습니다. 입, 목, 식도, 위, 소장, 대장을 거쳐 몸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물은 각 장기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신진대사를 돕는 것이 물의 핵심 기능인 것이죠. 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 건 내 몸에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화분을 키워 보셨을 거예요. 화분에 물을 많이 주어도 죽고 물을 적게 주어도 죽게 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화폐상습진으로 돌아가 봅니다.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화폐상습진의 원인이죠. 화폐상습진은 피부에 물이 정체되어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물의 처리 능력이 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본 화폐상습진 한우들은 생각보다 물을 적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한동안 물먹기 붐이 일어났었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TV에서도 엄청 물먹기를 강조하고 물먹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었죠. 미국에서는 매일 물 8잔을 마셔야 건강에 이롭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부분의 연구를 통해 이 주장대로 물을 마신다고 해서 건강에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어요. 이건 잠깐의 기사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물을 많이 먹어야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생각의 연장선에는 화폐상 습진이 있습니다. 화폐상 습진 환우들은 물을 제대로 마셔야 해요. 이제 내 몸을 한번 생각해 보아요. 예전에 내가 평소에 마시는 물의 양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화폐상 습진이 발병하기 전 몇 개월간 갑자기 물을 많이 먹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물을 많이 드신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화폐상 습진은 환절기와 겨울철에 병변이 악화돼요. 여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좀 나아지는 편이죠. 이것도 물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은 피부로 땀이 배출되고 피부로 숨을 쉬며 수분이 배출됩니다. 가을이 되면 피부는 닫히고 땀 배출량도 줄어듭니다. 물을 한동안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고 환절기가 지나 겨울철이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의 양은 다릅니다. 내 몸은 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우리는 여름과 겨울에 같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게 좋을까요? 진물이 나는 병변들을 잘 살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은 어떤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평균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 나아지는 곳은 얼굴입니다. 그리고 몸의 말단 쪽으로 갈수록 진물이 더 오래 나고 잘 낫지 않는 병변을 보실 거예요. 손이나 발은 자꾸 움직여지고 닿는 부분이기에 자극으로 인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죠. 우리는 직립보행을 해요. 몸의 말단은 팔과 다리예요. 혹시 팔과 다리의 병변이 진물이 마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두껍게 닦지가 않는지를 보세요. 진물이 있는 분들께는 진물부터 말려야 하는 게 숙제죠. 내가 나름대로 냉스포도 하고 무엇인가 낫기 위해 하고 있는데도 진물이 계속 난다면 물의 양을 줄여보세요. 일단 3일간만 마시는 물의 양을 아주 많이 줄여보세요. 제가 올려드린 음식 치료를 할 때도 이 방법을 썼습니다. 음식 치료를 시작하면서 3일간 물의 양을 엄청나게 줄였어요. 약 먹을 때 빼곤 물을 거의 안 먹었으니까요. 이렇게 물의 양을 현저하게 줄이게 되면 몸이 처리해야 할 물이 남아돌거나 정체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물의 양만 줄여도 진물이 좋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큰 병변이고 진물이 계속 나는 병변에 효과적이에요. 단 오래 하시면 안 되니 꼭 3일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이후에는 물의 양을 조금씩 늘려주셔도 됩니다. 사람마다 병변의 모양도 양상도 다릅니다. 저 사람은 이거 해서 좋아졌다고 해도 나에게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 몸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화폐상이라는 병변에 겁먹고 있으니까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내 몸을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내 병변이 언제 심해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이 나아가는 과정인지 아닌지, 오늘 생각해본 물이라는 건 내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많이 먹었을 때와 적게 먹었을 때 병변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3일간 물을 줄여도 내 몸은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내가 치료를 위해 하는 것이 있는데도 몸에 진물이 계속해서 나는 병변이 있다면 그게 어디인지 외부적인 자극을 줄여보시고, 자극을 줄인 후에도 계속해서 두껍게 딱지가 생긴다면 이런 병변에 냉스포를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럴 때는 3일간만 물의 양을 현저히 줄여보세요. 너무 오랜 기간 물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물을 꼭 필요로 하니까요. 오늘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나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변의 고통으로부터 일상의 큰 불편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병변에 대한 불안함과 공포 대신 내 몸을 응원하고 나을 거라는 믿음을 마음속에 품길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병변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건 나의 선택의 문제니까요. 저는 영양을 챙겨 나의 몸이 스스로 치유의 상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떤 것이든 내가 믿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 내가 믿는 게 나를 치유로 데려다 줄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열심히 치유 중이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